노후 행복 프로젝트.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음식이 넘쳐나는 것은 분명히 큰 축복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요소 중 하나이죠. 하지만 이러한 풍요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섭취할지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음식이 단순히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장기간에 걸쳐 우리 몸과 정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몇 번의 식사로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와 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몸에 축적됩니다. 이는 결국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술과 같은 음식들은 단기간에 느껴지는 만족감과는 달리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의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설탕이나 지방이 함유된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비만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또한 이러한 음식들은 우리의 기분을 순간적으로는 좋게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울증, 불안 장애 등의 정신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식습관이 우리의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억력 감소나 집중력 저하와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일상에서 섭취하는 음식에 대해 보다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을 넘어 정신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음식에 대한 우리의 선택은 단지 현재의 건강뿐만 아니라 미래의 건강과 삶의 질에까지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무엇을 얼마나 먹을지에 대한 고민은 단순한 일상의 선택을 넘어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중요한 결정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이 우리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염두에 두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영향을 더욱 빠르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노후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켜야 할 식습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탕의 섭취를 줄여라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첫걸음으로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설탕은 우리의 식단에 교묘하게 스며들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과도한 섭취로 이어지곤 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일상에서 섭취하는 설탕의 양을 실제로 알지 못합니다. 가공식품, 탄산음료, 빵, 심지어는 건강식이라고 여겨지는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식품에 숨어있는 설탕은 우리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가공식품과 음료에 첨가된 설탕은 특히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탄산음료 한 캔에는 약 9티스푼의 설탕이 들어있을 수 있으며 이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제시하는 하루 설탕 권장 섭취량을 훨씬 초과하는 양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섭취하는 설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속에 축적되어 여러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설탕의 과도한 섭취는 몸속의 염증을 증가시켜 다양한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그리고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발병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설탕은 비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체중 증가와 지방 축적을 촉진하며 이는 다시 다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한 몇 가지 실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식품의 영양 정보를 확인하여 설탕 함량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가공식품과 단음료의 섭취를 줄이세요. 둘째, 자연적으로 단맛을 내는 식품. 예를 들어 과일을 간식으로 선택하여 설탕의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요리할 때 설탕 대신 건강에 좋은 대체제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예를 들어 사과나 배에 바나나는 자연 단맛을 제공하며 영양소도 풍부합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설탕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식단을 통해 몸과 마음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질병의 위험을 줄이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나친 육류 섭취를 삼가라입니다. 지나친 육류 섭취는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런 문제들이 더욱 부각될 수 있습니다. 육류, 특히 가공된 육류에는 필수 영양소인 단백질이 풍부하여 근육 감소를 예방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육류의 과도한 섭취는 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뿐만 아니라 간식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육류가 소비되고 있으며 이는 과도한 동물성 지방 섭취로 이어집니다. 동물성 지방이 풍부한 식단은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 특정 유형의 암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공육류에는 보존을 위해 나트륨과 화학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 이것들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류 섭취를 줄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단에서 동물성 단백질의 비중을 줄이고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콩, 렌즈콩, 완두콩, 견과류, 씨앗 등은 우수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또한 해산물이나 닭고기와 같이 지방 함량이 낮은 육류를 선택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육류 섭취를 줄이고 더 다양하고 건강한 식단을 추구하는 것은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전략입니다.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고 식물성 식품의 섭취를 늘림으로써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양제는 적당하게, 적절하게 섭취해라입니다. 영양제를 적절하고 적당하게 섭취하는 것은 현대인의 건강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영양보조제를 섭취하는 것이 일상화되면서 영양제 선택과 섭취 방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영양제는 특정 영양소가 부족할 때 보충하는 역할을 하지만 무분별한 섭취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영양제의 섭취는 본인의 건강 상태, 식습관, 생활 방식 등을 고려해 개인 맞춤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영양소와 적정량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여러 매체에서 추천하는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자신의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에 맞는 영양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영양제에 다양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러 영양제를 함께 섭취할 경우 중복 섭취의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영양제에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과다 섭취로 인해 비타민 D 중독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뼈의 약화, 신장 기능 장애, 심지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양제를 선택할 때는 제품의 성분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같은 성분의 중복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또한 영양제는 식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기반으로 한 후 특정 영양소가 부족할 때 보충제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신선한 과일, 채소, 곡물, 단백질 등을 다양하게 섭취하여 자연스럽게 필요한 영양소를 얻는 것이 권장됩니다. 영양제 섭취에 대한 정보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므로 최신 연구 결과와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양학 전문가,
의사 혹은 약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영양제를 찾고 그 적정 섭취량과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현명한 접근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양제 섭취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맞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양제는 건강한 생활 방식의 보조 수단일 뿐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의 대체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영양제를 적절하게 섭취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찾아라입니다. 노후 건강 유지를 위해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찾아가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적인 건강 요소들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 신체적 특성에 맞춘 식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각자 독특한 유전적 배경, 생활 방식,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식단이 모두에게 적합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특정 영양소의 섭취를 제한하는 맞춤형 식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활동량이 많은 사람들이나 회복 중인 환자들은 더 많은 칼로리나 단백질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건강 상태, 활동 수준,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한 식단 구성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자신의 혈압이나 혈당이 높은지,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인지 등 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전문가가 제안하는 식단과 생활 방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후에 상황이나 신체가 변하게 되면 그에 맞게 유연하게 식단을 변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노후의 건강을 지키고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찾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건강을 최적화하기 위한 노력은 결국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먹거리를 선택하고 제한하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을 위해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해야 할지 결정하는 과정은 많은 이들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양한 식품들이 시장에 넘쳐나고 각자의 건강 상태와 취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선택지는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노후에는 음식 섭취가 개인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노화로 인해 몸이 예전처럼 강하지 않고 작은 식단 변화조차도 크게 다가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영양가 있는 식사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절한 음식 섭취는 노년기의 건강을 유지하고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노년기에는 식습관을 개선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단순히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정신적인 만족감과 행복감을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건강한 식단을 통해 활력을 얻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먹거리를 선택하고 제한하는 것은 노후의 삶에서 중대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넘쳐나는 선택지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지만 올바른 식단을 통해 노년기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노년기를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내는 데 있어 필수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으로 자신만의 맞춤 식단을 찾아나가는 과정은 결국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노후 생활로 이끌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